네, 날이 밝으면서 헬기가 투입되는 등 본격 진화 작업에 착수를 했는데요. 그 헬기 화면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접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제 옆에 강푸른 기자와 또 이정훈 기상전문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헬기로 화면을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어느 지역인지는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망상 해수욕장 인근입니다. 네, 건물이 다 타서 지금 연기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산림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그 동해안 지역에 난 산불이 6군데나 되고 있습니다. 큰 곳이 이제 고성과 속초 부근이고요. 또 하나가 강릉과 옥계, 또 부산 지역의 큰 산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망상해수욕장 모습인데, 자, 강푸른 기자,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지금 진화 작업이 속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 들어온 내용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불이 처음 시작된 곳이죠. 강원도 고성 같은 경우에는 진화율이 한 60%에 이른다는 소식 조금 전에 들어왔는데요. 네. 뭐 큰 불, 그러니까 주불, 이제 그런 것 같은 큰 불줄기 같은 경우에는 오전 중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현장에서 소식 들어왔습니다. 네. 현재까지 들어온 것은 고성과 속초 지역엔 진화율이 60%고 옥계는 20%인데요. 지금 현재 KBS 헬기를 통해서 이제 강원도 지역의 산불 피해 상황, 피해 지역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화마가 지나간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불길은 잦아들었는데 이제 피해가 난 건물들이 소실된 건물들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정훈 기자, 이번에 피해가 커진 게 참 강한 바람 때문에 산불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번졌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고성 산불 같은 경우는 어제 저녁 7시쯤에 처음 발생했는데요. 네. 불과 약 2시간 정도 만에 동쪽 해안가까지 도달했습니다. 직선 거리로 약 8km 정도 되는 거리였기 때문에 네. 조사된 바람은 약 시속 5km 정도의 속도로 불이 확산됐다 이렇게 분석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어느 정도 속도냐 하면은 2000년에 동해안 산불이 나서 2만 3천 헥타르가 불에 탔습니다. 단일 산불론 최다 피해를 낸 산불인데요. 당시의 속도가 한 시속 4.4km. 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속도보다도 지금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불이 번졌고요. 요거를 뭐 이렇게 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은 성인이 걷는 속도가 한 시속 4km 정도지 않습니까? 네. 이거보다 더 빠른 시속 5km라면은 노약자나 취약계층은 상당히 좀 대피하기 어려운 정도의 속도였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KBS 헬기를 통해서 찍은 망상해수욕장의 모습입니다. 현재 차들은 다니고 있네요. 어제 밤 상황은 고속도로와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가 재개됐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네, 지금 바다 해안까지 연기가 솟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부산 지역 같은 경우는 불을 잡았다가 다시 또 바람 때문에 산불이 재발하게 됐는데 어떻습니까, 강푸른 기자? 네, 그렇습니다. 사실 부산에서 난 불은 그 며칠 전에 났던 불이거든요. 그렇죠. 거기다 꺼진 줄 알았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꺼진 줄 알았는데 그게 3번이나 다시 살아난 거예요. 재발화가 되면서 지금 오늘 새벽만 해도 굉장히 또 많은 인력들이 투입돼가지고 불길을 껐는데요. 현재로서는 뭐 거의 다 꺼진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이 한 오전 7시쯤에 들어왔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산불의 특성 중 하나가 이제 불이 꺼진 것처럼 보이더라도 땅 속에 흙 밑에 잔불길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꺼졌던 불이 다시 살아나고 또 다시 살아나고 이런 상황이라서 그 점을 굉장히 좀 주의하면서 진화 작업을 벌여야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지금 6시 현재 피해 종합은 속초 주민 1명이 숨지고 4천여 명이 대피한 상황입니다. 현재 보시는 것은 이제 동해안의 이제 망상해수욕장 인근 지역을 보고 계신데 아마 그 도로에는 차들이 통행을 하고 있는데 그 바닷가 쪽까지 소실된 걸 봤을 때 앞서 저희가 보도해드린 것처럼 도로를 뛰어넘어서 불씨가 튀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바람이 그만큼 셌다고 봐야 될까요? 예, 크게 두 가지 요인으로 볼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바람이 세면은 불씨가 많이 번질 수 있고요. 도로를 뛰어넘는 거죠? 또 하나의 특징이 이 지역이 거의 소나무 위주로 산림이 이루어져 있다는 부분입니다. 네. 소나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송진 같은 휘발성 물질이 많아서 불에 굉장히 붙기 쉽고요. 네. 그리고 솔방울 같은 경우에는 불에 타면서 이 가루들이 바람을 타고 굉장히 멀리 날아갈 수 있습니다. 네. 과거에 관측된 바로는 뭐 도로를 뛰어넘는 정도가 아니라 최대 2km까지 날아간 2km 관측된 바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이 정도는 참 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동안 다른 그림에서 보셨던 그런 작은 불씨들 이런 것들이 그런 솔방울들이나 이런 데서 발생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주민들은 대피해 있고 지금 그 마을 민가 모습인데
뭐 큰 피해는 현재까지는 보여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항공 1515 KBS 헬기를 통해서 가장 생생한 화면을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 옆쪽에 보면은 또 소실이 됐네요. 네. 화재가 발생을 해서 워낙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이제 대피하는 것도 상당히 애를 먹었다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대피는 잘 이루어졌나요? 어떻습니까? 강프론 기자. 대피는 사실 지금까지 저렇게 큰 불길이 이어졌는데 네. 사망자가 지금 안타깝게도 한 명이 돌아가신 걸로 집계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을 좀 고려해보면 비교적 대피는 신속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처음 불이 시작됐었던 오전 어제 오후 7시 17분 이제 변압기에서 이제 터지면서 화재가 났었는데 그때도 소방차는 신고한 지 3분 만에 현장에 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초동 조치는 비교적 잘 된 편이고요. 네. 대피하는 인원도 지금 굉장히 많은 4천여 명 정도의 이제 사람들이 가까운 뭐 초등학교라든지 아니면 뭐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곳에 지금 머물고 계시는데요. 뭐 대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안전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그리고 화재 또 번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끝까지 신경 써주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날이 밝으면서 이제 헬기 화재 진압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불길을 잡을 것으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만약에 대피를 하셔야 된다면 어떤 식으로 이제 바람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어떤 식으로 대피하는 게 좀 좋을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산불은 바람이 불어가는 방향 쪽으로 번지기 때문에 네. 바람의 방향과 산불이 번지는 방향을 잘 확인하셔서 그쪽 방향을 피해서 대피를 하셔야겠고요. 그리고 주변에 불이 붙기 쉬운 산림이나 이런 곳들을 피해서 주로 도로나 공터 그리고 논밭 등으로 대피하는 게 좋고 불은 뜨겁기 때문에 가벼워서 위쪽으로 번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지대가 낮은 곳으로 대피를 하면 좋고요. 그리고 설령 대피를 못해서 불에 갇힌 경우라면은 주변의 바닥에 낙엽이나 잔 가지들을 긁어서 최대한 치우고 엎드려서 불길이 지나가는 걸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네. 지금 현재 그 최대 순간 풍속을 저희가 자막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제 바람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오전에 이제 진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이제 바람 현재 좀 잦아들 기미가 보이나요? 일단 지금도 상당히 강한 바람이긴 하지만은 어제 밤에 비해서는 해안가 같은 경우는 풍속이 한 절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여전히 네. 뭐 미시령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초속 30m에 육박해서 굉장히 강한 바람이지만 다행히 해안가 쪽으로는 바람이 불어서 지금 한국 영상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해안가 쪽은 이미 약간 불이 탔지만은 지금은 더 이상 번지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기상청으로는 다만 오전까지는 순간적인 돌풍이 산간 지역은 최대 초속 30m, 해안가로는 순간 초속 20m까지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혀서 여전히 오전까지는 좀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오후 들어서는 조금씩 바람이 약해질 것으로는 보이지만은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 산불에서 봤듯이 안심하면 땅 속에 되겠죠. 숨어 있던 불길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네. 한 2, 3일 정도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저 KBS 항공 1호기를 통해서 본 이 동해안 지역의 산불 피해 상황 보고 계십니다. 여기 북도변 아마 휴게소 같은데 이것도 많이 피해를 입었네요. 네, 조금 전에 들어온 네. 소식 말씀드리면요. 네. 산림청에서 고성의 산불 주불이 진화가 됐다. 아, 네. 인제는 절반 정도 50%가 꺼졌고요. 강릉은 20%의 진화율을 보이고 있다고 조금 전에 알렸습니다. 네. 자, 그럼 불이 이제 보면은 고성과 속초 쪽에 있고요. 강릉과 옥계가 있는데 이제 고성 쪽 50%가 진화가 됐다고요. 고성의 산불은 주불이, 그러니까 큰 불길이 지금 잡혔고요. 아, 잡혔고. 네, 인제는 절반 정도 남았고, 강릉은 20% 정도 불을 껐다고 하니까요. 네. 강릉이 오히려 좀 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불을 끄는데,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불이 잡혔다는 것은 이제 잔불 좀 진화 작업을 해야 되는 거고, 이제 강릉 쪽 같은 경우는 옥계까지 또 동해 망상까지 불이 번졌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옥계 휴게소인 것 같은데요. 네. 네, 지금 옥계 휴게소 표지판이 있으니까 아마 이제 강릉 옥계 지역을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옥계 휴게소는 네. 보시는 것처럼 화재 피해를 입은 곳이라서 지금 이용이 불가능하거든요. 네. 밤사이에 고속도로 이용이 좀 통제가 됐었는데 지금은 지금 보시는 재개가 것처럼 됐죠. 양방향 차량을 다닐 수 있지만 옥계 휴게소하고 동해 휴게소 삼척 방향 이 두 곳은 화재 피해 때문에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큰 불이었던 이제 고성과 속초 쪽 산불은 현재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들어온 상황은 주불은 잡힌 상태다. 좀 잔불 같은 걸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이제 옥계 휴게소인데 강릉과 옥계 쪽은 현재 20% 정도 진화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강릉과 옥계 지역을 좀 더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는 뭐 부산도 연결을 하겠습니다만 현재 동해안 쪽에 바람이 강하고 또 건조한 상태이기 때문에 끝까지 진화가 완전히 진화될 때, 완진될 때까지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밤 상황들을 보면은 이제 방화선을 구축하는 데 집중했던 것 같고 지금 이제 본격적인 진화 작업이 시작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밤 사이에는 헬기가 투입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헬기가 이제 그 물을 뿌려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근데 어둡고 깜깜한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부는 상황이 계속 밤사이 지속이 되었기 때문에 헬기가 오늘 아침에 투입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총 51대까지 투입할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현장에는 지금 헬기가 21대 정도가 지금 고성 지역에서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됐습니다. 네. 7시 현재 상황은 이제 진화 인력 9,500여 명 헬기 20대가 고성과 속초 지역에 투입이 됐고, 이제 강릉 지역은 헬기 25대가 있습니다. 네. 지금 동해 지역을 저희 헬기가 넓게 날면서 피해 상황들을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통령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제 산골짜기에 계신 또 민가 같은 경우는 이게 대피가 아무래도 늦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원래 밤 같은 경우는 바람이 좀 잦아드는데 어젯밤 같은 경우는 바람이 강했다면서요? 예, 이게 좀 양간지풍의 한 특징이기도 한데요. 양간지풍은 강원 산간에서 동해안 쪽으로 부는 바람이지 않습니까? 이 바람은 밤이 되면은 내륙이 좀 차갑게 식으면서 산지에 있던 차가운 공기가 해안 쪽으로 쏠려 내려오는 효과가 더해집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바람이 밤이 되면 잦아들어야 되는데 양간지풍 같은 경우는 산에서 바다로 부는 바람이 밤에도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갖춰지거든요. 네. 실제로 어젯밤, 오늘 새벽까지도 계속해서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네. 네, 지금 이 시각 항공화면 실시간 KBS 헬기를 통해서 보고 계신데요. 동해안 지역을 주변으로 해서 지금 날면서 피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외딴 곳인데 아까는 휴게소, 옥계 휴게소 모습을 보여드렸고, 지금은 이제 외딴 이제 민가인데 이제 소실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제, 밤새 이제 워낙 바람이 강하게 불고 산불이 빨리 진척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밤 사이에 그 대피소 상황은 어땠습니까? 밤 사이에 대피소에 한 4천여 명 정도의 시민들이 급히 대피하신 걸로 지금 집계가 됐는데요. 네. 고성에 6개, 속초에만 12개의 대피소가 마련이 됐고, 강릉과 동해에도 각각 2개씩 대피소가 마련돼서 시민들이 밤 사이 뜬눈이긴 하지만, 불안한 마음이긴 하지만, 어쨌든 화마를 피해서 이곳 대피소에서 밤을 지샜습니다. 네, 지금 항공 헬기를 통해서 동해안 지역 아까 옥계 휴게소를 봤고요. 이제 야산에 있는 이제 민가들 피해 상황이 어떤지 저희 KBS 항공 1호기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화면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송신탑 같은 것들도 있는데 통신도 뭐 한때 두절됐다는 소식도 있었죠? 네, 통신 피해를 보면 3개의 통신사, 기지국 59개, 네. 59국이 통신이 한때 이제 그 화재로 피해를 입었고요. 인터넷 많이 쓰시는데 인터넷 188회선도 장애를 입었습니다. 또 어제 저녁에 저희 KBS로 제보해 주신 분이 SKT, LTE 사용이 장애가 있다 이렇게 제보가 들어왔었는데요. 오후 4시쯤에도 복구가 됐다고 하거든요. 지금은 뭐 통신 피해 딱히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자, 피해 종합을 보면 속초 주민 1명이 숨지고 4천여 명이 대피가 됐고요. 임야 250헥타, 건물 125채가 소실된 후 6시 현재 집계가 됐습니다. 지금 8시 34분이기 때문에 좀 더 상황을 보면 피해 규모가 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1명으로 집계가 돼 있습니다. 지금은 KBS 항공 1호기를 통해서 이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난 산불들 현재 피해 상황들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 화면으로 봤을 때는 이제 불길 모습은 보이지는 않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불길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성 같은 경우에는 주불, 네. 큰 불이 좀 잡히기도 했고요. 인제와 강릉에서도 계속 지금 헬기 등을 투입해서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밤사이 그리고 굉장히 어제 출연하신 전문가 윤호준 국립산림과학원 그 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처음 고성에서 시작된 불이 남북, 그리고 동쪽 곳곳으로 퍼졌는데요. 그분 표현에 따르면 탈만한 것은 다 탔다 이렇게 할 정도로 밤사이 이미 화재 상황이 굉장히 심각했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지금 오늘 아침 지금 보시는 헬기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지금 실시간으로 굉장히 불길이 치솟는 이런 것은 확인되지 않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저기 보이는 화면이 이게 뿌연데 이게 안개인지 아니면 산불에 의한 연기인지는 잘 파악은 안 되는데요. 산불에 의한 연기의 가능성이 크고요. 실제 뭐 지금 네. 동해안 쪽에 밤새 뭐 초미세먼지 농도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농도가 높았습니다. 아, 미세먼지까지. 네. 예, 이게 대피할 때 이런 먼지들을 흡입하게 되면 호흡기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화재를 통한 또 안 예. 좋은 그 물질들이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마스크나 또 젖은 수건으로 꼭 입을 가리고 대피하는 게 좋습니다. 네. 지금 KBS 1호기를 통해서 동해안, 아까 옥계 휴게소를 보셨고요. 저희가 동해안 쪽을 따라가면서 각 지역 그 피해 상황들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가 빨리 이제 산불을 잡아야 될 텐데, 이렇게 산불이 크게 확산된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될까? 건조한 날씨와 또 바람으로 봐야 될까요? 예, 건조한 날씨도 또 중요한 요인입니다. 실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뭐 속초 지역이나 이쪽 강수량을 보면은 예년에 한 절반 수준에 그쳤거든요. 이게 좀 문제가 원래 1월이나 2월에 이 지역에 눈이 굉장히 많이 오는 지역인데 이 지역에 겨울 동안 왔던 눈이 봄이 되면서 천천히 녹으면서 네. 땅에 떨어져 있는 낙엽들을 적셔주거나 하면은 봄철에 상대적으로 비가 덜 오더라도 산불에 네. 좀 덜 나도록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겨울에 굉장히 눈이 적었잖아요. 그렇죠. 이쪽 속초나 강릉 지역 이쪽도 상당히 비슷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뭐 녹은 눈이 산림을 적셔줄 그런 부분도 없고 최근에 3월에도 강수량이 적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가 왔던 게 3월 30일에 속초에 1.5mm의 비가 온 뒤에 최근 한 일주일 가까이 거의 비 소식이 없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건조 경보가 있었던 상황이고 여기에 강풍 그리고 소나무라는 특징적인 산림이 더해지니까 이 세 박자가 3박자가 맞아떨어져서 그렇군요. 지금 대형 산불로 번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실시간으로 동해안 산불 피해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큰 불길은 보이지 않지만 자세히 보시면 각각 민가와 뭐 휴게소에 산불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8시 37분이 넘어가면서 소방청 발표로는 지금 51대의 헬리콥터가 교차적으로 투입이 돼서 산불 진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들어온 소식은 이 고성과 속초 지역에는 80% 진화율이고요. 강릉과 옥계 지역은 20%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고성 속초 산불이 어젯밤에 아주 심했었는데 이게 시작된 게 그 변압기 폭발이라는 얘기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7시 17분에 처음 이제 그쪽 지역에서 화재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처음 발생 원인을 보면요. 강원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현대 오일뱅크 맞은편 변압기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일단 추정이 되고요. 네. 거기서 이제 펑하는 소리와 함께 이제 불길이 시작되고, 거기서 이제 발생한 불씨가 가까운 인근 산으로 옮겨 붙으면서 계속해서 또 다른 곳으로 옮겨 붙으면서 이렇게 큰 불길이 번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보셨던 곳인데 휴게소입니다. 휴게소의 이제 피해 상황을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으로 봤을 때 오른쪽이 이제 불에 탄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차들이 일단 통행은 재개가 됐는데 운전하실 때도 상당히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아요. 소방차가 지금 출동해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아마 지금 진화는 된 것 같은데 이제 밤새 얼마나 큰 위협이 있었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KBS 헬기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그 동해안 지역, 아까는 옥계 휴게소를 보셨고요. 네, 지금 동해 고속도로 모든 구간 소통이 재개가 됐습니다. 열차도 운행이 재개가 됐습니다. 앞서 뭐 헬기를 통해서 보신 것처럼 고속도로나 국도에서는 차량이 정상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마가 지나간 피해 상황, 휴게소의 모습입니다. 상황이 굉장히 처참하네요. 날이 밝아지면서 이제 피해 상황도 곳곳 집계가 되겠죠? 네, 지금 오늘 오전 들어서 처음 이제 발표가 나왔던 거는 오전 6시 기준인데요. 사실 지금 발표가 나온 지도 2시간 반 정도가 흘렀거든요. 그렇죠. 예상을 해보자면 9시쯤에 한 번 더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못해도 12시 이전에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 상황을 정리해보자면은 이제 고성과 속초 지역은 80% 정도 진화가 됐고 주불이 잡혔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고요. 옥계와 강릉 지역은 20%인데 저희 KBS 그 1호기, 항공 1호기를 통해서 본 것은 현재까지 보여지는 모습은 이제 불길은 보이지 않고 이제 피해된 지역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도로를 뛰어넘어서 이제 동해안 지역의 민가들이나 휴게소가 큰 피해를 입었던 걸 봤을 때 밤새 얼마나 이 산불이 무섭게
들이닥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불씨나 불똥 같은 게 도로를 넘는 게 바람 때문인가요? 예, 바람이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불어야지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소나무의 특징이 솔방울이 불에 타게 되면은 여기에 불이 붙어서 불씨로 굉장히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불을 머금고 날아갈 수 있는데 과거에 2000년 동해안 산불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2km까지 불씨가 날아갔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도로를 뛰어넘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마을 하나 전체를 넘을 수 있는 정도의 불씨 확산이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